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한 토종 운영체제가 다음 달 공개됩니다. 티맥스 소프트는 오는 7월 7일 자체 개발 컴퓨터 운영체제 티맥스 윈도우를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티맥스 윈도우는 1993년 K-DOS 이후 16년 만에 등장한 국선 운영체제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아왔습니다. 윈도우 기반의 프로그램과 주변 기기와의 호환성도 갖췄다고 티맥스 소프트는 전했는데요. 이 밖에 티맥스 오피스와 웹브라우저 티맥스 스카우터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오는 10월 출시될 윈도우 7 유럽 버전에서 자사의 웹브라우저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제거하기로 했다고 로이터 등 주요 외신이 전했습니다. 이는 유럽의 반독점 규제에 따른 대책으로 웹브라우저 제거를 한국에 적용할 계획은 아직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난해 적발된 3만 6천여 건의 컴퓨터 범죄 가운데 음란물 유포가 2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고 대검찰청이 발표했습니다.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연령대에서 가장 많이 적발됐고 30대로 접어들면서 음란물 유포 사범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 사용자를 대상으로 무료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 모로를 테스트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로는 바이러스와 스파이웨어, 트로이 목마 등 대부분의 악성 프로그램에 대한 기본적인 방어 기능을 제공하며 곧 베타 버전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140자 미만의 짧은 문장만으로 이루어지는 인맥 구축 사이트 트위터의 주간 방문자 수가 6개월 사이에 40배 가까이 늘어나며 빠른 속도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김연아 선수가 트위터에 가입하면서 국내 팬들의 관심이 급증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유독 국산 서비스가 강세인 국내에서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군대의 전산망을 향한 해킹 시도가 하루 평균 9만 5천여 건에 이르고 작년에 비해 20% 증가한 상태라고 국군 기무사령부가 밝혔습니다. 얼마 전 막을 내린 컴퓨텍스 2009를 통해 구글의 모바일 운영체제 안드로이드가 넷북에서도 윈도우의 대체제로서의 가능성이 확인됐다고 IDG 뉴스가 전했습니다. 또 시장조사 업체 가트너 역시 안드로이드가 컴퓨터 기기용 OS로도 적합하다고 밝혔습니다. 월드 IT쇼 2009가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렸습니다. IT쇼에 참가한 삼성전자는 친환경을 주제로 한 에코와 B2B 솔루션 등 주제별로 나눠 LED TV와 태양광 충전 휴대전화 등을 선보였습니다. LG전자도 친환경 부스를 별도로 마련하고 800만 화소 카메라폰 뷰티 스마트 등 다양한 제품을 발표했습니다. KT가 7월 초 아이폰이 국내에 출시된다고 한 언론 보도는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이폰은 애플 본사가 최근 아이폰 시리즈의 전파연구소 무선기기 형식 검증을 받은 것이 알려지며 국내 출시일이 가까워졌다는 분석이 높아진 바 있습니다. 경찰청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게임 아이템 거래 중개를 해온 업체와 이 업체들의 광고를 게재한 5개 인터넷 포털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한 중개 사이트에서는 리니지2 16드라 활의 거래가가 무려 3천만 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그린게임 캠페인 발대식을 개최하고 캠페인 추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린게임 캠페인은 올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이며 일부 웹보드 게임의 사행화 방지를 위해 본인 인증 강화와 하루 10시간 제한 서비스 도입 등을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 세계 게이머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스타크래프트2가 조만간 출시되는데요. 유명 게임 하나가 과연 컴퓨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박철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PC게임 스타크래프트2의 출시일이 올 연말로 공식화되면서 게이머들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이에 용산업계 관계자들은 스타크래프트2 출시일에 따른 PC 업그레이드 붐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스타2는 전작의 2D 그래픽을 탈피해 3D 그래픽으로 개발됨에 따라 높은 시스템 성능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스타크래프트 흥행 성공으로 PC방과 가정에서 PC를 구입하는 신규 수요가 많아졌습니다. 이에 관계자들은 이번 스타2 출시와 더불어 PC를 업그레이드하는 유저들이 많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예전에 아이온이 나왔을 때 역시도 그때 당시에도 아이온이라는 그 대작 게임이 나옴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PC 업그레이드의 필요성을 느끼게 됐고,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많은 종류의 제품을 사서 업그레이드하면서 어떤 제품이 더 아이온에 적합한지 알아가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또 스타2가 나오면 또다시 많은 사용자들이 제품을 여러 가지 사용함으로써 어떤 제품이 더 스타2에 적합한지 알게 되고, 또 그에 따라서 현재 스타2에 대한 PC 시스템 요구사항이 정식으로 공개되지 않았지만 IT 전문가들은 그래픽카드 선택에 있어 중급형 그래픽카드 선택을 추천하며 중급형 그래픽카드 수요가 스타2로 인해 높아질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스타크래프트2 출시 후 게임이 큰 성공을 거둔다면
제품들의 수요도 상대적으로 늘어나 다시 한번 컴퓨터 관련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나 박철현입니다. 여러분, 여름 휴가 계획은 세우고 계신가요? 오늘은 휴가철 물놀이 필수 아이템 방수 카메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방수 카메라 시장은 기존의 올림푸스와 산요가 독점했습니다. 그러나 캐논과 파나소닉, 후지필름이 등장하면서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은 그만큼 넓어졌습니다. 먼저 방수 카메라의 원조 올림푸스는 뮤 터프 시리즈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올림푸스 뮤 터프 8000은 1200만 높은 화소에 28mm 광각 렌즈, 그리고 흔들림 보정 기능까지 갖췄는데요. 10m 방수 기능을 지녔을 뿐만 아니라 2m 낙하 파손 방지 기능, 영하 10도까지의 내한 기능도 지원합니다. 파나소닉 방수 카메라 루믹스 TS1도 많은 기능들이 있는데요. 1200만 화소의 광학 4.6배 라이카 줌 렌즈, HD 해상도 영상 촬영 기능에 흔들림 보정 기능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3M 방수 기능과 영하 10도 내한 기능, 그리고 1.5m 충격 방지 기능도 추가됐습니다. 캐논 파워샷 D10은 통통한 외관이 눈에 띄는 방수 카메라입니다. 기본적으로 10m 방수 기능과 영하 10도의 내한 기능을 지녔습니다. 재질이 고강도 카보네이트로 1.2m 높이에서 떨어져도 파손되지 않습니다. 1200만 화소 이미지 센서와 흔들림 보정 기능, 얼굴 인식 AF도 지원합니다. 다음으로 후지필름 파인픽스 Z33WP는 방수 카메라가 비싸다는 편견을 깬 제품인데요. 20만 원대 보급형 제품으로 3m 방수 기능을 지원합니다. 후지필름 특유의 고감도 성능과 얼굴 인식 AF도 편리하며 방수 카메라답지 않게 작은 크기를 지녀 휴대성도 높습니다. 수중에서 사진보다 영상을 더 찍고 싶다면 산요 작티 CA9이 제격입니다. 고화질 HD 해상도 영상 촬영 기능과 회전형 LCD로 무장한 산요 작티 CA9은 900만 화소 사진까지 촬영할 수 있습니다. 방수 기능은 1.5m까지 지원합니다. 방수 카메라 선택에 고민하고 있다면 용도와 선택 기준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강한 내구성과 편의 기능을 원한다면 올림푸스를, 사진보다는 동영상을 원하는 경우엔 산요를, 그리고 저렴한 걸 원하는 실속파라면 후지필름의 제품을 추천할 만합니다. 한편 방수 카메라 준비 없이 급하게 휴가를 떠나실 분들이라면 기존 디카의 방수팩을 준비해가면 좋습니다. 편리한 디카 사용을 위해 줌 카메라 모양으로 제조된 제품도 있고 안전을 위해 6중 지퍼락에 목에 걸 수도 있어 생각보다 유용합니다. 카메라가 물에 젖을 걱정 없이 즐겁고 편한 물놀이를 위해 이렇게 필요에 따라 적당한 제품을 골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삼성전자는 풀터치 스크린폰 삼성 Z를 공개했습니다. 삼성 Z는 기존 AMOLED보다 4배가량 선명해진 3.1형의 WVGA AMOLED 디스플레이를 탑재했고 DVD급 화질의 동영상 녹화 기능과 SRS 음장 효과를 지원합니다. 자체 개발 웹브라우저 돌핀을 탑재했으며 와이파이와 블루투스, 3D 내비게이션 기능도 들어갔습니다. 올림푸스가 마이크로 포서드 카메라 올림푸스 EP1을 발표했습니다. 올림푸스가 DSLR 신규 진입 고객을 대상으로 출시한 제품으로 사명의 넓은 LCD와 초당 30프레임의 동영상 기능을 지원합니다. 국내엔 7월 중순경 출시될 예정입니다. EK 메모리는 MLC 타입의 SSD를 선보였습니다. 60GB와 120GB 두 가지 용량으로 64MB 캐시를 탑재했고 인드링스에서 제공하는 레퍼런스 8층 레이어의 PCB로 제작됐습니다. 윈도우 7의 트림 명령어를 탑재한 1571 펌웨어도 내장됐습니다. 네, 이번 주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IT 업계에서는 하루하루 참 수많은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는데요. 저는 이 중 꼭 알고 가야 할 알찬 소식들을 추려서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